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채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부분이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도 없이 지인에게 빌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지하 상가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7일 대구 동성로의 한 지하 상가. 한 남성이 문 닫힌 휴대전화 가게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사람이 나타나자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잠시 후 손에 망치를 들고 가게 앞으로 다가가는 이 남성. 사정없이 유리를 내리치더니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남성의 도주 행각은 얼마 못 가 끝나고 마는데요.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하며 끈질기게 남성을 추격한 경찰. 남성은 범행을 저지를 때 입은 겉옷까지 벗어가며 경찰을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택시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3월 말 새벽 조합 대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는데요. 심하게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고소 취하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고유정에게 또다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획적 연쇄살인범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다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고유정 관련돼서는 전 남편을 살해한 건 유죄, 그다음에 의붓아들을 살해한 건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심이 온 건데요. 사실 그 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요. 네. 이른바 얘기하는 스모킹건이 없는 거죠. 스모킹건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제시한 거는 8개의 정황, 즉 말하면 간접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의붓 아들의 사인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과수 부검 결과 보니까 기계적인 압착에 의해서 누군가 고의로 잠자고 있는 아이한테 강한 외력으로 눌러서 피구 배색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에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다면 당시에 남편 잠자고 있었고 아이도 잠자고 있었고 깨 있는 사람은 고유정밖에 없었다. 이거를 이제 그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돌연사할 그런 식으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그 다음에 이제 고유정이가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그 수면 그 유도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연관된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런 정황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의붓아들을 살해할 만한 어떤 그 범행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간접 정황 증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십사 하고 재판부에 호소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목격자 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걸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조금 전에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안엔 둘이 있었고 둘 중에 한 명은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큰 논리인데요.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네. 근데 1심에서 무너진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깔려서 아이가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었다는 것도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검찰에서 주력했던 건 이제 외부 전문가들 통해서 이거는 도저히 아이가 자다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깔려서 사망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수면제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 이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자는 과정의 실수로 인한 아이의 사망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그렇다면은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도망쳤다가 자수를 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중형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네요. 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이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갔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결국 사망했어요, 피해자가. 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한 번 침해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법익입니다. 따라서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또 게다가 범행 방법을 볼 때 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그 어떤 방법보다도 굉장히 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 유족들과도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해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